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14기가 이제 완전히 졸업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졸업을 합니다. 완전 졸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몇 번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코와 입을 통해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가슴 펴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춥니다. 그 다음 아랫배가 나오도록 들이마시고, 자,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시작. 입을 크게 벌리고 시작. 이게 바로 복식 호흡과 복식 발성이에요. 이것만 잘하면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말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딱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스피치 기술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아주 기본이에요. 가슴 펴고 스타카토 가, 나, 다, 라. 시작. 이때 아랫배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 나, 다, 라, 마, 파, 사. 크게 시작. 가나, 다라, 마바, 사. 시작.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시작.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시작. 요것만 다 하면은 어떤 문장을 대입시키더라도 문장에 대한 말씀, 스피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에요. 문장이 어떤 문장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 파, 타카. 시작. 하파, 타카. 시작. 하파, 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지금 우리 여기 입시 관련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드디어 문화복지 CEO 과정에서 한글을 모르는 분들 한글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츠카, 타파,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이렇게 지금 아직 한글 독해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이 혀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츠카, 타파,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아니, 보면서도 잘 안 되네. 보면서도 보고 하는 거죠. 보고. 응? 보고. 응? 이거 보고 하는 것도 안 되나요? 보고. 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츠카, 타파,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보세요. 저 옆 사무실에서 뭐라고 그래? 역시 한글 독해력이 떨어지는 분들 한글 공부하는구나.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면서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로, 자, 저는 이제 골프 칠 때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리막길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걸어 내려갑니다.
안 쓰는 근육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해봤던 발음을 하니까 혀가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혀를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언어의 묘사, 이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보고 한번 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츠카 타파 아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시작. 아니 보고도 못 읽으면 어떡하나. 보고도. 그럼 내가 이거 없네.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안 보이네. 안 되겠다. 이거를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타파 아파타카 차자 사바마라 다나가 게네데레 베비사 이sek다 에피트게 제제 세베미라 되니게 지니들이 미비시 이식디 이피트기 시시비미들이기 고노도로 보고 죽도 부터 죽고 소보도록 요 정도 돼야만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걸 천천히 슬로우로 돌려봐도 발음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영어 발음이 어떻고 중국어 발음이 어떻고 불란서 발음이 어떻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견자들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자. 김철 원원님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견자 이야기했는데요. 응? 견자. 개견자의 아들 자자 뭐예요? 응?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말은 차마 못하고 견자님이래. 견자님. 견자님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더 쉬운 거 갑니다. 자,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시작. 중앙청 창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시작. 한양 양장점 옆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 시작. 이분은 백 법학 박사이시고 저분은 박 법학 박사이시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톨 그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뭉게 구름 그린 그림이다. 시작. 양피지 표지의 비평집,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가장. 시작. 허가과장 장과장.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고 멍멍이네 꿀꿀에는 꿀꿀해도 멍멍한다. 이 어려운 말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혀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면 됩니다. 아침에 매일같이 어디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그럼 소리가 울려서 내 귀에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발음도 정확해지고, 그리고 말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악센트가 딱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것. 이제 여기 우리 이제 회장 취임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제 우리 김수경 13기 행정 담당관님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일 부회장님들 제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표하게 해주세요. 그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다가 나중에 회장 취임식 하기 한 달 전에 제가 개인 레슨 다 해줍니다. 취임사도 써주고, 또 우리 복채TV 와서 연습하는 거 녹화해서 다 유튜브에 탑재해서 보여드리고, 한 달 전에 연습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감동적으로 자기만의 연설문을 써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별 필요 없이 연습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썼어요. 물론 다 쓰지는 않았어요. 한 50명 정도가 연설문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에 30%가 제가 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만 찌르면 되는 것이에요. 연설문 취임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취임식 하기 한 달 전에만 저하고 통화하면 됩니다. 김철 1부회장님, 1부회장님이시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무료로. 어디 내가 써놨을 텐데 광고에 1부회장 취임사, 그 다음에 지도, 뭐 동영상 제작, 그 다음에 취임 선물까지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드립니다. 아무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럼 문정순 회장님 이임사 해야 되잖아요. 문재순, 문정순, 문정순이죠. 이임사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전에 문정호 회장님도 한 달 전에 말씀하시면 문제없이 정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백소연 백법학 박사인데 부동산 박사님, 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오. 그거예요. 그 다음 갈까요? 자, 요것도 우리가 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갑니다. 자, 신념구호 준비하면, 자, 신념구호 준비! 자, 나는 시작! 당신은 시작! I can do it 시작! 손가락 이렇게 펴면 안 돼요. 이렇게 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림자가 나오면 어떻게 드라큘라가 되는 것이에요. 네, 붙이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야야야.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울타리 클럽이잖아. 응? 자, 울타리 클럽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한번 해보세요. 울타리 클럽 할 수 있다. 아니, 좀 끊어줘야 돼. 울타리 클럽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울타리 클럽 할 수 있다. 조금 부족한데요? 응? 울타리 클럽 할 수 있다. 시작. 울타리 클럽 할 수 있다. 잘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사장님 잘 계신가요? 네. 정혜미. 네. 그 다음에 우리 효가요주에서 상 받은 그 누구지? 노래 잘하는. 박금아 회장님. 네? 박금화 잘 계신가요? 네. 다 선배 회장님들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것을 조직원들에게, 여기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원들에게 신념과 열정과 단합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리더, 회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장이 조직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회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에게 다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 신자나 아니면 회교 신자는 존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51%의 조직원만 갖추겠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카리스마를 함께 갖추고 있는 진정한 리더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너도 좋고 니도 좋다. 이것은 어려워요. 너도 좋고 니도 좋은데 한 명은 뭔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정의로운 길, 옳은 길, 다수가 원하는 길, 그것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요것도 다 배운 것이에요. 그냥 갑니다. 자,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대화의 1, 2, 3 법칙.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첫 글자의 악센트.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대화의 1, 2, 3 법칙.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세 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입니다. 예우. 최대한의 예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너무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진실을.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진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태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 하얀 거짓말. 물론 그것이 내가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한다. 근데 그것은 젊었을 때 이야기고 내가 들어서는 절대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대다수의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은 그 자리에서는 그래 고맙다. 네가 내 친구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당신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렇지만 돌아서면은 뭔가 기분 나쁜 거야. 가능하면은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론과 실전의 차이예요. 이론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솔직해져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다소 아쉽더라도 충분합니다. 이야기해주는 것. 다소 음식이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해주고 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너무나 술 대접 잘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술 기분 좋게 마셔본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 취해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대접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주고 그렇게 살면은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상대방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까칠하잖아요. 많이 까칠해요. 뭐 옛날 같으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딱 안 들고 나는 오늘부터 너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이 없을 거다. 그럼 진짜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단체 문자를 쫙 보내면서 내 전화기를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장해 놓던 그 컴퓨터에 있는 걸로 문자를 쫙 보낸 것이에요. 새해 문자를. 그러니까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그동안 회장님이 저를 버린 줄 알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새해 문자가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잘 모시겠습니다. 뭐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50년밖에 더 못 살는데 앞으로 50년밖에 더 못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모질게 했던가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겁한 거짓말도 하자. 진실이 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 솔직한 것이 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배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인간관계 1, 2, 3 법칙. 시작. 인간관계 1, 2, 3 법칙.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세 번째 뭔가요? 술을 마신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분들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들은 뭔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뭔가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남자들은 뭘 해야 되나요? 술을 먼저 마셔야지. 술을 마시면서 진실한 대화가 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위대합니다. 여자분들은 술 안 마시고 요 차를 마시면서도 2시간, 3시간 대화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잖아. 남자는 차 마시면서 3시간 대화 어렵습니다. 1시간도 어려워요.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은 위대한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남자는 40살이 넘어가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40살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왜 추남이라고 하느냐? 가을 추자 산에 남자. 가을이 남자잖아. 남자들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뭔가 센치멘탈해지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이용에 잊혀진 계절을 수십 번 부르는 것이에요. 어제 이용 돈 많이 벌었어요. 저작권료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다만 애도 기간이니까 많이 자제를 했겠죠. 잘한 것이에요. 이렇게 센치멘탈해지는 반면 여성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이 이상 되면은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좀 와일드해지고.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여성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도 2-3시간, 한 3시간 정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남자는 이거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관계 113 법칙. 그게 시작! 인간관계 113 법칙.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것도 제가 다 한 겁니다. 이거 다 했죠? 안 했어요? 그래요? 이걸 왜 몰랐을까? 자, 스타카토로 끊습니다. 1, 10, 100, 1000, 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 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액션. 자, 나는 다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1, 10, 100, 1000만의 법칙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물질적인 착한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과 배려, 양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착한 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10사람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하루에 10사람, 새로운 10사람을 만나면 한 달이면 300명, 한 달이면 300명, 1년이면 그냥 3,000명, 10년이면 3만 명, 100년이면 30만 명. 내가 100년 동안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도 부산 시민의 10%밖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루에 10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말고. 그래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약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많다. 사람을 만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흉보고 스트레스 주고 이런 사람을 3번 정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더 좋은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험담을 한다. 흔히 우리들 말로 뭐라 그래? 뒷담화 친다고 그러잖아. 내 앞에서 뒷담화 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 앞에서 제 뒷담화를 칩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 못하게.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 세 번째, 뭔가요?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그냥 볼펜이든 연필이든 만년필이든 사인펜이든 직접 쓰라는 것이에요. 오대 작업 말고 직접 써보는 것이에요.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글씨도 단정하게 되고 문장력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되고 좋은 문장은 필사도 해보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의 양식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 뭔가요? 1000자 이상을 읽는 것이에요. 신문이든 책이든 아니면 인터넷 기사든 매일같이 1000자 이상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10,000보 이상을 걷는 것. 10,000보 이상. 1년 전에 저를 만났던 분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1년 만에 제가 정말 살 많이 빠졌어요. 뱃살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00보 이상을 걷는 연습을 해서. 그런데 제가 몸무게는 그대로 90kg 그대로 89.5에서 90.5 그대로인데 몸만 많이 빠졌어요. 몸만. 이 10,000보의 효과예요. 10,000보의 효과. 갈까요? 1, 10, 100, 1000만의 법칙. 자, 또박또박하게 크게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하나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좀 더 크게!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 액션! 자, 나는 시작!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이 정말 돈이라면 대한민국 재벌들은 국립학교에 다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삼성이잖아. 삼성 이재용 이제 회장으로 취임했잖아. 이분이 학교를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현대, 대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통령이 성공한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총탄에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국립학교에 다녀오셨죠. 노태우 대통령 다녀오셨죠. 이명박 대통령 다녀오셨죠. 박근혜 대통령 다녀오셨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약 70%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다 국립학교에 다녀오셨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역시 국립학교에 다녀오셨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 다 국립학교에 다녀오셨고 그게 성공인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권력을 잡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보람있고 잘 살았느냐.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말고 끝날 때쯤 돼서 성공의 기준을. 자, 한 번 더 합니다.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좀 더 크게!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자, 나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잘 쳐야 돼요. 박수를 건성으로 치는 분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건성으로 치다가 문제가 될까 봐. 그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의 장택상인가요? 박수 건성으로 치다가 미사일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박수 건성으로 치다가. 박수를 잘 쳐야 됩니다. 이것도 복습이에요. 자, 미인 대칭의 법칙 시작.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설명 안 합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라. 화양연화. 시작. 화양연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때 매일매일을 그런 날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발음은 잘 안 되지만은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래이고 오늘이 선물이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한자. 응? 짱. 정답입니다. 나. 두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다섯 자로 줄이면?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응?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래 보니까. 동의하시면 박수로 동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 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다섯 자로 줄이면? 동의하시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교수가 참 괜찮은 교수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나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파티를 많이 엽니다. 근데 항상 누군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귀족들이 여는 파티에 탁 갔는데 콜럼버스를 싫어하는 귀족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아메리카 신대륙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니면 서쪽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것이 신대륙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콜럼버스가 그 말을 듣더니 그분이 참 저처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달걀을 하나 딱 들었습니다. 달걀을. 여러분, 이 달걀을 세로로 세워보십시오. 달걀이 세로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세워지지만 세로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 명이 다 했지만 이 달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달걀을 딱 들더니 바닥을 딱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달걀이잖아요. 파티에 나온 달걀은 삶은 달걀이에요. 탁 치니까 밑에 깨지면서 평평해진 것이에요. 그걸 딱 세운 거야. 그랬더니 야 그건 누가 저렇게 쉬운 걸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서 세우기 전에는 아무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파랗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고 세상이 다 빨갛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파란 선글라스나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세상을, 사물을,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파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한번 더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시작!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크게
자, 동의하시면 박수로 하결해 주시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시작.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세상의 중심이, 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사람이죠. 나. 이 세상의 중심, 이 우주가 나로 인해서 지구도 돌아가고 있고 태양도 돌아가고 있고 달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멋있고 자존감 강하고 자부심 강하고 당당한 거야. 그런데 왜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데, 왜 내가 잘 안 되면은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부모님이 나를 잘못 낳아줬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것은 비겁한 자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의 변명.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드를 하든 고스톱을 치든 돈 다 잃고 뒤에 물러앉아서 판이 끝날 때까지 쭈그려 앉아 기다리지 말고 돈을 따서 나눠주라. 돈을 땄으면 나눠주고 쿨하게 오고, 돈을 잃었으면 오늘 잘 놀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고 쿨하게 오라.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도박을 하지 마라. 그래도 잘하고 싶으면 3시간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 제가 공학박사잖아요. 공학박사. 어떤 공학박사느냐, 디지털 미디어 공학박사. 통계와 분석이에요. 그러면 과정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성향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분은 무엇을 잡았을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눈매가 어떻게 달라지고, 손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 카드나 화투장을 어느 위치에 놓고, 그것까지 딱 보면은 이분의 분석이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때는 자유자재예요. 자유자재. 근데 원하는 만큼 누구를 밀어주고 싶으면 밀어주고, 내가 다 따고 싶으면 따고, 이런 것들을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냥 바로 나타납니다. 그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라는 자부심,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자부심,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시작!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첫째 빼고 이 세상은 시작!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크게!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보세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요거 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느낌이 다르죠?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액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믿음. 시작! 믿음.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주어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내 비전을, 내 믿음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믿어달라?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무조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난 더 사랑할 수 있다. 더 열정적일 수 있다. 더 노력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국환의 노래 타타타가 요 강의를 듣고 만든 노래잖아요. 응? 가사 모르시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응?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요 약간 벤치마킹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세 번째는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나도 남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왜? 근데 정말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은 제가 여기 강의 끝나고 내일 아침에 어디 가 있겠습니까? 서면에 김명수 철학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어드립니다. 그거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진정성을 몰라줄까? 왜 뜻을 헤아리지 못할까? 그것은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에요. 잘 모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제가 삼신이라고 하면 삼신. 한번 해볼까요? 삼신.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 주어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자, 다 같이 크게 합니다. 믿음, 시작. 여러분이 이제 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여러분의 어법이 이제 저처럼 이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창 가수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면 그 가수의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자, 음정, 노래 부르는 스타일까지 다 같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졸업할 때쯤 되면은 뭔가 모르게 말을 하는데 힘이 있어지고 태도가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아. 표정 자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이비 약장수들은 놀라운 치유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테스트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믿음. 자, 시작. 믿음. 첫째. 둘째. 남이 나를 믿어줘야.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이제 갑니다. 믿음 크게. 자, 믿음 시작. 믿음.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줘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딱 외웠죠, 여러분 스스로? 이게 효과라는 것이에요. 이 효과. 어떻게 전파되느냐? 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로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 같이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운 효과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복습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크게 시작!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좀 더 크게! 내 인생의 나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열심히 액션!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아니면 이렇게 의지가 약하게 내가 왜 여기서 내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여기에서 내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리더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리더가 내 욕심을 차리고 리더가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리더가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더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더 양보하고 더 말도 줄이고 더 배려하고 조직원을 위한 끝없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